미축은 동해 구현 사람으로 집안이 부자였습니다. 일찍이 낙양으로 장사를 갔다가 수레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아름다운 부인이 같이 타고 가자고 하기에 미축은 부인을 수레에 태우고 곁눈질도 하지 않고 같이 타고 갑니다. 맨일을 간 후 부인이 작별 인사를 하며 미축에게 나는 불을 관장하는 화덕성군인데 그대의 집에 불을 지르러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대가 예로서 대오에서 알려주니 속히 돌아가 재물을 다른 곳으로 옮깁시오. 오늘 밤 내가 갈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놀란 미축은 빨리 집으로 가서 재물을 옮겼고 밤에 부엌에 불이 나서 집이 타버립니다. 그 이후 미축은 가산을 털어 가난한 사람을 도왔고 후에 도겸이 그를 별가종사에 임명합니다. 미축은 제가 북해국 공룡에게 가서 군사를 요청할 테니 다른 사람을 보내 청주의 전해에게도 군사를 요청하십시오. 두 곳에서 군마가 오면 조조는 후퇴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미축은 북해국으로 가고 청주에는 진등을 보냅니다. 공룡은 노국 곡부 사람으로 공자의 20대 손이자 태산도의 공조의 아들이었는데 총명하여 10세 때 지금의 서울특별시장에 해당하는 한암융 이응을 만나러 갑니다. 이응은 공룡에게 너의 조상과 나의 조상이 어찌하여 친한가? 라고 물으니 공룡은 옛날 공자가 노자에게 예를 물어보셨으니 저와 대감이 친밀한 집안 사이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를 들은 이응은 부하에게 이 아이는 특출한 아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공자와 공룡은 같은 공씨이고 노자는 본명이 이이로 이응과 같은 이씨입니다. 공룡은 손님들을 좋아하여 손님들이 항상 많고 술이 비어있지 않는 것이 내 소원이요 라고 말합니다. 공룡은 북해에서 6년 동안 크게 민심을 얻습니다. 공룡은 미축이 오자 조조와 나는 먼저 서신을 통해 화해를 권하고 그게 안 통하면 군사를 일으키겠소 라고 말합니다. 한참 미축과 상의 중인데 황건적 관해가 수만 명으로 쳐들어와서 공룡은 나가 맞습니다. 관해가 1만석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지만 공룡은 거절합니다. 공룡의 장수 종보가 출동했으나 관해의 칼에 찔리자 공룡은 성 안으로 달아납니다. 이튿날 태사자가 찾아와서 노무께서 그동안 부군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요동에서 왔는데 황건적 침략 소식에 달려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태사자는 1000명만 빌려주시면 무찌르겠습니다. 라고 하나 공룡은 유비를 청해 서로 돕는다면 확실히 승리할 것이요 라고 답하며 태사자에게 편지를 써서 건네고 태사자는 병원으로 가서 유비를 만납니다. 유비는 태사자를 만난 후 3000명으로 북해군으로 진군해서 먼저 관우가 나가서 청령도로 관해의 몸을 베어버립니다. 공룡이 도겸을 구원하러 가자고 하자 유비는 공룡께서 먼저 가시면 저는 우북평 공송찬에게 가서 3천 5천명을 빌려 바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또 성인께서 누구나 죽기 마련이지만 사람이 신용이 없으면 설 수 없다 고 말씀하셨으니 이 유비는 반드시 따라갈 것이요 라고 약조합니다. 태사자는 공룡에게 같은 군 출신 양주자사 유효가 불러 가야겠습니다 라며 양주 고가로 떠납니다. 유비는 공손찬에게서 2000명을 빌려 조자령도 함께 뒤를 따르게 하며 총 5000명으로 서주로 출발합니다. 진등도 청주의 전해가 구원하러 온다고 도겸에 보고합니다. 공룡 전해의 군사들이 서주에 도착합니다. 서주에 도착한 유비는 1000명의 군사로 조조의 병령으로 쳐들어갑니다. 조조의 장수 우금이 달려들자 장비가 대적했고 유비까지 쌍고곰으로 대적하자 우금은 달아납니다.
도겸은 유비에게 서주의 도장을 주며 공은 한실의 종친이고 나는 늙었으니 서주를 주려고 하오 라고 하나 유비는 거절을 합니다. 미축이 그럼 먼저 적병을 물리친 후에 상의하시지요 라고 제안합니다. 유비가 조조에게 서신을 보내 화해를 권해보겠습니다 라며 편지를 조조에게 보냅니다. 조조는 유비의 글을 읽고는 유비가 어떤 놈이길래 감히 나를 타이른단 말이냐 하며 화를 냅니다. 조조가 답신을 쓰려는데 갑자기 위급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포가 연주를 급습하여 격파하고 복양을 점거했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여포는 이각과 곽사의 난을 만나 원술에게 갔었는데 거절당하자 원소에게 가서 함께 상산에서 장년을 격파합니다. 이후 여포는 원소의 장수들에 오만하게 굴어 원소가 그를 죽이려 하자 여포는 한해태수 장량에게 갑니다. 이때 장안성의 방서가 여포의 처자식을 숨겨주고 있다가 여포에게 보냅니다. 이를 안 이각과 곽사는 방서를 참수하고 장량에게 여포를 죽이라는 편지를 보내 여포는 다시 진류의 장막에게 의탁합니다. 마침 장막은 진궁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진궁은 장막에게 조조는 동쪽으로 서주를 정벌하러 갔으니 여포와 함께 텅 빈 연주를 취하십시오 라고 말하니 장막은 여포에게 연주를 격파하고 복양을 점거하게 합니다. 견섬, 범현, 동안은 순욱과 정욱이 사수하였지만 나머지는 모두 격파됩니다. 연주가 점령되었다는 소식에 곽가는 조조에게 군사를 철수하여 연주를 회복하러 가야 합니다 라고 조언을 하여 조조는 할 수 없이 유비에게 답서를 보내고 퇴각합니다. 도겸은 기뻐하며 연회를 열고 다시 유비에게 서주를 맡아줄 것을 부탁합니다. 미축도 왕실이 쇠약하고 서주는 부유하니 유비께서는 이곳의 통솔을 부탁드립니다. 고 부탁하고 진등도 부탁합니다. 이에 유비가 원술은 4대째 삼공을 지낸 집안이고 가까운 수춘에 있는데 원술에게 양보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나 공룡은 원술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인데 무슨 가치가 있겠소? 라며 유비가 서주를 맡으라고 주장합니다. 관우가 형님께서 잠시나마 서주를 맡아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장비도 거들지만 유비는 너희가 나를 불의에 빠뜨리려고 하느냐며 결코 받지 않자 도겸은 그럼 여기서 가까운 소패읍에 군사를 주둔하고 서주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니 유비가 따르며 소패로 떠납니다. 회군한 조조는 조인에게 여포는 지모가 없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고 말합니다. 여포는 부장 설랑과 이봉에게 군사 1만 명으로 창읍을 굳게 지켜라. 나는 직접 조조를 격파하러 북양으로 가겠다 고 말하나 진궁은 설라는 틀림없이 연주를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매복하고 있다가 공격하는 전략을 쓰셔야 합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여포는 말을 듣지 않고 복양으로 갑니다. 조조의 군사가 험한 길에 이르자 곽가는 복병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하나 조조는 여포는 꾀가 없어 어찌 매복이 있겠소 라며 웃습니다. 조조는 조인에게 창읍을 포위하게 하고는 나는 복양으로 가서 여포를 공격하겠다 고 말합니다. 조조가 가까이 오자 진궁은 여포에게 조조의 군사는 멀리서 오느라 피곤하니 속전이 유리합니다 라고 하나 여포는 내가 어찌 조조를 걱정하겠는가 주둔하기를 기다려 사로잡겠다 고 말합니다. 여포의 군사는 5만이었고 여포는 먼저 장패를 보냈고 조조는 악진을 보내 맞섰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합니다. 하우돈이 도우러 나가자 여포도 장렬을 내보냅니다. 그러나 답답해하던 여포가 직접 나가니 하우돈 악진이 모두 달아나고 조조군은 대패하여 3, 40리를 물러납니다.
오금은 조조에게 여포는 우리가 오늘 패배했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을 것이니 오늘 밤 공격을 해야 합니다. 라고 조언하니 조조는 2만 명으로 몰래 출발합니다. 진궁은 여포에게 조조의 기습이 우려된다고 말해 여포도 군사를 보내 일부 방어하도록 합니다. 역시 조조 군사가 방어선을 공격하고 들어와서 승기를 잡았으나 여포가 직접 전투에 나서자 조조는 달아납니다. 갑자기 여포의 군사들이 몰려들고 화살이 빗발치자 조조는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 나 좀 구해다오. 그때 전이가 쌍철극을 잡고 나타납니다. 전이는 쌍극을 땅에 꽂고 당극 10자루를 손에 끼운 다음 날리니 한 극에 한 사람씩 말에서 떨어져 순식간에 10명을 죽이자 적군이 모두 달아납니다. 또 쌍극을 잡고 적진으로 달려가니 모두 흩어집니다. 날이 저물어갈 무렵 여포가 쫓아오며 조조 도적놈은 달아나지 마라 며 소리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 12회 동영상은 도겸 서주를 3번 양보하다입니다. 조만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